무엇이었을까? 아무나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온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찐득한 독액과 해변에 널려있는 폐각을 한데 어울리게 하여 황홀한 노래를 부르게 한 사람은 이 노인은 곱고 자상한 손을 갖고 있다. 한국의 산천이 그러하듯 이 우악스럽거나 호방하지는 못하지만은 스스로 주변을 알뜰히 가꾸고 정성껏 매만지는 심성은 이 노인의 손끝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냥 지나치기에 족한 하찮은 물건일지라도 건성 넘겨보지 않고 이리저리 주물러 마침내는 그것들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격조 높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까지 이른 옛사람들의 슬기와 솜씨. 한국의 전승공예는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져 실용돼 온 일상생활의 도구들이다. 나전 칠기는 보통 칠기와는 달리 오칠을 하면서 그 위에 고운 삼배를 발라 연마하고 그 위에 자개를 놓는 작업을 한다. 자개를 놓는 기법은 주름질과 끊음질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지금 보는 것은 끊음질의 한 장면이다. 직선으로 된 기하학적 반복 무늬는 실처럼 끊어낸 폐각을 이때 붙이는 작업을 통해 구성한다. 일단 자개를 붙인 뒤에는 다시 오칠을 두껍게 매겨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갖춘 칠장에서만 말리게 된다. 이때 칠장 속은 70%의 습기와 23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적당히 마르면 자개 부분을 긁어내어 자개 무늬가 노출되도록 하고 다시 오칠을 하여 말리는 작업을 5, 6회 되풀이하여 완성품을 만들어낸다. 한 작품이 빛을 보기까지는 구상과 도안, 그리고 17단계에 거치는 세분된 손질 등 짧게는 3개월에서 어떤 것은 3년이 걸린다. 오칠은 우선 습기에 강하고 구충제 역할도 하며 웬만한 타격에도 상처가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오칠의 좋은 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자개를 놓아 한층 화사하게 장식하는 것이 나전 칠기다. 화각은 쇳불을 종이짬처럼 얇게 만들어 그 뒷면에다 여러 가지 채색 무늬를 그려 넣어 백통에 접착시켜 만든다. 뿔은 고추선 3, 4년생 쇳불 중에서 골라서 쓰며 검은색이 돌지 않는 맑은 것일수록 좋다. 뿔의 두께는 0.3mm 정도가 되게 다듬고 밑그림을 밑에 대고 윤곽선을 그린다. 채색은 동양화의 전통적 채색 안료인 석채로서 그림을 그리는데 화면을 빠짐없이 채색으로 메꾼다. 화각 붙임에는 접착제가 매우 중요하여 불에다 악여와 명태 껍질을 섞어 접착력을 높여서 쓴다. 화각의 시원은 거북 등껍질을 이용한 고려시대 나전 칠기의 복체 기법에서 연유한 것으로 셀룰로이드 같은 투명판을 자연물에서 얻으려는 착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각장 공예품은 너무 화려하여 주로 여성용품으로 사용됐으며 선비용품으로는 금기시했다.
한국에는 기후 탓으로 대나무가 제한된 일부 지역에서만 자란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대나무지만은 요긴하게 사용할 줄 알았고 귀하게 여겨 세공화했던 것이다. 채상은 죽세공의 한 극치다. 왕대의 표피 부분을 얇고 똑고르게 뽑아내기란 숙달된 손끝의 감촉으로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 대올뜨기가 남성의 일이라면은 대올에다 염색을 하여 방직을 짜듯 엮는 것은 여성의 일이다. 채상의 무늬는 네모를 중심으로 하는 방울무늬, 완자무늬, 수복자무늬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비단결에 견줄 만큼 곱게 엮어진 고급품이다. 한국의 독특한 남성용 모자인 갓도 고도의 죽세공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갓의 넓은 차양 부분을 양태라 하고 윗부분을 총대우라고 하는데 그 빳빳하고 휘청한 양태는 대올로 엮은 것이 아니면 지탱하지 못한다. 윤기나는 대나무의 겉 피질과 약한 속대를 떼낸 피죽을 떠내 대나무 섬유의 결을 이르집어 놓는다. 그리고는 휘는 듯 충격을 가함으로써 곧은 결을 일으켜 머리카락 같은 대올을 얻을 수 있다. 또 대올 하날 하나를 고르게 훑어낸 다음 둥글게 날을 놓고 시줄로 엮어가는데 대올을 덧대어 돌리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오칠을 하고 그 표면에 명주실을 하날 하날 입히고 또 오칠을 하는데 그때 미세한 눈이 하나도 메꿔지지 않아야 곱고 아른아른한 훌륭한 양태가 만들어진다. 갓의 윗부분인 총대우는 말총이나 쇠꼬리털로 엮어 만드는데 악교풀을 매겨 고착시킨 뒤 그 위에 모기장 같은 명주를 입혀 오칠을 한다. 양태와 총대우의 제작이 각기 다른 지방의 특산물인데 이것을 조립하는 조립장 또한 다른 사람이 한다. 갓을 만드는데 이렇듯 많은 손이 가고 그 기술이 절묘하기 때문에 그 값이 비싸 일부 양반층 계급에만 쓰게 한 것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대나무 제품을 더욱 장식적으로 치장하는 기법의 하나가 낙죽이다. 오랜 경험을 통해 눈썰미와 손재간으로 여러 가지 무늬를 그려 넣는데 번갈아 지저대는 인두의 열기가 알맞아야 타거나 희미해지는 일이 없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의 탈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예품은 아니지만은 근래에 와선 한국적인 얼굴로 공예화되고 있다. 탈의 제작은 직업적인 장인에 의해서만 제작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꾸밈없이 소박하고 향토색을 짙게 풍긴다. 이 탈은 음력, 정초, 농어촌에서 불악제 의식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와 직업적인 놀이패에 의해 연이되기도 하는데 이 탈놀이는 일반 서민이 한국 사회 지배계층이든 양반에 대한 야유를 줄거리로 한 것이 많다. 한국의 활은 물소뿔과 대나무, 쇠심줄, 뽕나무를 겹겹이 접합해서 만드는데 물소뿔 하나에서 한 장의 각재밖에 뽑아 쓰지 못한다. 물소뿔을 얇게 깎아 속에다 대나무로 심을 받고 안쪽에다 쇠심줄을 불의 풀로 이겨 붙인 뒤 녹군으로 동염해 접착시킨다.
활은 보통 둥글게 돼 있지만은 사용할 적에는 그 반대가 되게 휘어잡아 시위를 건다. 활을 뒤집을 만큼 유연함과 탄력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각재의 접착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옛날 무관 시험의 궁사거리가 190m나 됐다고 한다. 옛날 한국의 서민층 대다수가 목화시로 짠 무명옷을 즐겨 입었다. 그래서 길쌈은 옛부터 모든 부녀자들의 필수적인 기능이었으며 전국의 농가가 배틀을 보유하고 간의 수공업으로 일해왔었다. 그러나 금세기 초부터 석유화학 제품에 밀려 농가의 길쌈은 점차 퇴색해 오늘날에는 극히 일부 지방에서만 특산품으로 생산될 뿐이다. 여러 올의 실을 가지고 짠 둥근 끈을 끈목이라 한다. 끈목은 반드시 손으로 엮어야만 태가 난다. 끈목을 주머니끈, 도포끈 따위로 사용할 적에는 그 끝에 수를 달아 칠해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금 보는 것은 수를 엮는 장면이다. 매듭은 반드시 두 갈래의 끈목을 가지고 갖가지 무령을 연속으로 지어내는 데 묘미가 있다. 이런 매듭들은 수식으로 사용되므로 맨 아래 끝에는 수를 달아 마감한다. 여성용의 놀이개가 그 대표적인 예다. 한국의 자수는 아마 불교 미술의 도입으로 한층 미술로서의 격을 높일 수 있었다. 그래서 오랜 유물로는 불교 유물이 전하며 조선시대 후기 것은 대개 복식이다. 한국의 자수는 흔히 궁중에서 쓰는 겹수와 민간 자수로서의 호수로 대별되는데 겹수가 단연 세련되고 격조 높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왕실과 귀족층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복식과 여성의 용품에나 칠해하는 의장이었다. 한국에는 흙과 물이 도자기를 제조하는 데 알맞기 때문에 일찍부터 도자 공예가 발달했었다. 백자의 흙은 희고 차진 고령토가 주 재료인데 여기에 유약을 만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하고 인근에 많은 소나무 숲이 있어야만 적지가 된다. 백자의 흰 바탕 위에 약간의 청화를 사용한다든가 사군자, 산천초화, 십장생 등의 철화를 그려 넣어 간결하고도 담백하면서 건강한 맛을 풍기게 한다. 마지막으로 유약을 칠하는데 유약의 배합은 도공 혼자만이 아는 비방이다. 가마의 불은 소나무 장작만으로 떼야 하는데 항상 1300도의 화도를 조절해 떼야 한다. 그 조절은 기계적 조작이 아니라 오랜 체험의 육감으로만 되는 것이다. 백자는 그 꾸밈이 서민적이고 소박한 한국미의 기틀을 잡았다 할 것이며 청화나 철사의 시원스런 무늬도 한층 대중적 취향에 영합한 자취를 보인다. 고려 청자는 중국 송나라 자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기형과 발색, 문양 등이 한국적이다. 그중 상감기법은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교하고 훌륭한 시문 방법이다.
청자의 흙에는 철분과 이물질이 다소 함유돼 있어 가마속의 환원염에 의하여 일산화철로 되면서 유리질 속의 비취빛이 배어나며 유약의 배합에 따라 자주색과 흰색으로도 배어난다. 어느 도공이나 불을 뗄 때에는 작품의 성패를 가름하는 마지막 정성을 다한다. 마지막 단계에 공기가 들어가면은 철분이 산화돼 누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한국에 맨 처음 금속물이 들어온 것은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는 BC 8세기경까지 소급되고 있으며 이어 철이 들어오고 그 다음 금은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금속품의 유입은 주물과 단조 기술뿐만 아니라 합금과 상감 기법을 발전시킴으로써 아주 훌륭한 역사적 유물을 남기고 있다. 여기 금은세공의 조각장이 은그릇에다 오동을 상감하여 무늬를 놓고 있다. 오동은 구리와 금의 합금으로 검은 빛을 띈다. 한국에는 청동기의 일종인 놋쇠가 일찍부터 발달했으며 구리, 아연, 석 등 용도에 따라 합금 제작되어 의식용구 및 생활용품으로 쓰여져 왔다. 그런데 놋쇠와는 달리 철에도 시문하려 할 때에는 때질이나 상감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철판에 합당하고 효과적인 시문 방법이 개발됐다. 쇠판을 예리한 정으로 쪼아 줄줄이 거스러기를 일으킨 자리에다 은실 혹은 금실을 두드려 넣는 이른바 은입사가 그것이다. 이 수법은 더러 청동에도 응용되고 있지만은 주로 철기에 많으며 문양에 따라 다른 기법으로 다양하게 구사된다. 장도는 본시 도자장, 즉 칼을 만드는 사람의 일에 속하는 것인데 자그마한 칼을 항시 몸에 지니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 칼이 훨씬 장식적인 물건으로 변했다. 장도는 금속공예의 일부임에는 틀림없지만은 대체로 그 제작자는 여러 가지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 감당하고 있다. 흔히 칼은 전문적인 도자장에게 주문해다 쓰고 장도장 자신은 칼집의 치장에만 치중하는 것이 보통이다. 칼자루와 칼집은 은세공품도 있고 수종세공품도 있으며 각재, 골재, 죽재 등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그만큼 한국에 있어서 뛰어난 장도장이라 한다면 전통공예의 만능 기술자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재래 가정은 주부 중심의 내실 공간과 가부장 중심의 거주 공간이 따로 형성돼 있다. 따라서 가구의 내용도 엄밀한 차이가 있어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의 이중 구조로 말미암아
전승공예에도 상반된 성격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물론 현대의 가정은 여러 면에서 변모되고 있으며 공예 역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변모하고 있다. 아직은 전승의 성격이 강한 것들이 상당히 남아있지만은 점차 현대 감각으로 다듬어지고 혹은 기계화됨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상이 물려준 정교한 한국의 공예품은 한국인의 손을 거쳐 영원히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